자, 대망의 6단원만 하면 이제 미분이 딱 끝나는 거야.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와, 2세트 결국 졌네. 한 세트 끝날 때마다 너무 좋은데 기분이 안 좋다. 아, 진짜. 아휴, 좀 5년 동안 고생했는데 메달, 동메달이라도 땄으면 좋겠는데. 아휴. 선수들도 기운이 안 나겠다 이제. 자, 실근의 개수라고 이렇게 파는데 이제. 자, 방정식 fx. 만약에 y는 fx가 있을 때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은 우리는 x축과의 교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존재했을 때 이 두 개의 이번에는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다? 일단 서로 같다라고 해서 연립을 하죠. y값이 서로 같은 쪽에서 연립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하지 말고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는영으로 연립한 식을 한쪽으로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그냥 요 식 자체를 새로운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그냥 요 식과 x축과의 교점으로 개수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방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x절편을 구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거 3차 방정식이 4차보다 더 많이 나오죠.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 뭘 가지고? 극값을 가지고 판별할 수도 있대. 그러면 극값이라는 것은 f'x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가지고도 뭔가 판별할 수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세 종류가 있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려면 3차 함수 그래프 양수를 기준으로 할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나, 둘, 셋. 요거 작게 하나 그려놓자. 그 다음에 한 실근과 실근이란 건 뚫고 지나가는 거야. 중근이란 건 접하는 거야. 그러면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야지 실근과 중근, 실근과 중근 이런 그래프가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한 실근과 두 허근이래. 허근은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림은 그 값이 같더라도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또 하나밖에 없는 거네.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판별을 해볼 건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판별해 볼 거야. 자, 이 그래프는 극대값은 플러스고 극소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극대값이 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0.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런 그래프의 종류를 머릿속에 딱 넣고 봤더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 서로 부호가 반대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보다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지려면 결국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두 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얘는 1개 이렇게 근의 개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더라도 얘가 0이니까 곱하면 0, 플러스더라도 얘가 0이니까 곱하면 0.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는 0이면 2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세 번째는 둘 다 마이너스거나 둘 다 플러스야. 곱하면 플러스지? 곱하면 플러스지?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면은 1개만 가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분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를 기준으로 할 건데 이런 그래프 개형을 머릿속에 딱 놓고 출발을 하면 편하겠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쉬우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올 때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2대1, 1대 루트 3 뭐 이런 것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그래프를 그리듯이 계속 그려서 이래서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6-2 부동식의 활용은 뭐 뒤쪽에 넘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건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미분 쪽에서는 쉽습니다. 적분에서 속도가 또 나올 거거든. 그럼 거기서는 조금 애들이 헷갈려하는 면이 있어. 근데 미분 쪽에서는 속도와 가속도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세 종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개의 우리는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위치는 보통 시간에 따른 위치라고 표현할 때 XT라고도 하고 아니면 ST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은 여기다가 시간을 집어넣어서 T 값이 뭐일 때 위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속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위치식이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는 겁니다. 변화율 자체가 미분이거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시간 t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가속도식을 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되는 거야. 얘가 6단원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야. 그럼 우리는 제일 마지막 단원 넘어갔을 때 지금은 얘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미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나중에는 얘가 주어지든 얘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얘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미분과 적분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분하면 속도식이 되고 반대로 또 적분하면 위치식이 됩니다. 자, 미분과 적분이 반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분이라는 것은 세세하게 나누다라는 뜻이야. 적분이라는 건 쌓을 적자를 써서 다시 쌓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누고 쌓다, 그래서 서로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속도 혹시 영어로 뭐니? 스피드 말고 V를 시작하는 V, 그럼 V 맞아. 그래서 얘가 VT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의 약자일까? V가 V로 시작하는 거. velocity 들어봤니? 들어봤다. 발음 안 좋지만. 그럼 가속도는 뭐 T일까? A. 왜? 자동차에서 뭐 밟으면 쭉 나가니? 악셀러레이션. 그래서
AT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대표적으로 위치를 예를 많이 쓴다 했으니까 그러면 VT는 X'의 T구나. 그럼 AT는 또 미분하는 거니까 X2'의 T구나.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속도를 미분하는 거기도 하니까 얘는 V'의 T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개념을 잡고 갈게. 이 두 개 차이점 아니? 벡터. 어? 벡터. 그러니까 이거 속도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아. 벡터를 사용하냐 아니면은 그냥 전체 이동 거리를 사용하냐 이거. 대벡터를 안 배운 애들. 그 거리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곡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일직선이 그게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속도로 가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거 이동 거리 구하는 이동 거리 구하는 게 속도. 그냥 제일 쉽게 설명하면 속도를 절대값 씌운 게 성격이고 가속도를 절대값 씌운 게 가속력. 얘는 양의 속도도 있고 음의 속도도 있고. 근데 가속도도 점점 높아질 수도 있고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게 있지.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된다라고. 벡터를 안 배운 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줄게. 대단하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뭐였지?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지문상에서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변화율이 나오면 무조건 미분한다라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율이 보이면 항상 무조건 식을 세워놓고 미분해버린다. 그것만 딱 생각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거는 우리가 계속 뭐 미분해가지고 F'X 구해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데 이 부분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를 가지고 조금 한번 해볼게. 다음 페이지에 A 스텝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아마 요번 교시가 끝나기 전에 게임이 끝나진 않겠지? 자, T에서의 위치식이 딱 나왔네? 근데 1에서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속도식은 뭐가 된다?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6t-9. 그러면 1초에서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3.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t값이 3초에서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는 속도식을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미분했더니 뭐밖에 없니? 6. 그러면 가속도는 쭉 6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t값에 뭐 집어넣을 게 없어. 3초든 뭐든 계속 가속도는 6인 거야. 속도가 일정한 거를 뭐라고 부르니? 혹시? 그렇지.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한 것은 등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변화 없는 거. 자, 빨간색으로 비춰쳐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것은 몇 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자, 아까 전에 설명을 미처 못한 한 파트가 요건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위치가 중요하겠니? 속도가 중요하겠니? 가속도가 중요하겠니? 이렇게 걸어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위치?
위치는 일단 멈추겠지? 속도는 어떻게 되니? 물론 이렇게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속도가 안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면 직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서 딱 멈춘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멈춘다는 것은 속도가 0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말이 나오던지 아니면 멈춘다라는 얘기가 나오던지 그 다음에 최고 지점 도달이라는 지문이 나온다든지 왜냐면 이런 지문이 있을 때 우리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최고 지점 도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최고 지점 도달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똑같은 말이야. 또 멈춘다라는 거 똑같은 거야. 이 세 가지 말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속도가 0인 그 시각을 구하시오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속도 여기 있네. 6t-9 얘가 0이 되는 시각. 그래서 t 값은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미분 쪽에서는 속도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하면 되겠네. 시각이 위치예요? 응? 시각이 위치예요? 시각? t. 시간이 뭐예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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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간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번째 유형을 이제 B 스텝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이제 함수값 높이를 다 찾아야 돼. 조금 확대를 해야겠다 이제. 됐어. 와, 그래도 확대해도 화질이 선명해? 네. 와, 진짜. 우와. 멋진데? 나도 맨 처음에 이 노트북 살 때 요즘에 선전한 거 있잖아. 360 이거 화면 완전히 접어가지고 여기서 쓰는 거 있잖아. 그걸 살까 했거든. 이게 240만 원인 거야. 진짜 그것까지는 못 사겠더라. 자, 첫 번째 유형은 요거네. 이런 꼴로 만들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y는 fx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k라는 이런 상수함수를 그려서 결국 실근이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k를 넘겨서 k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고 얘를 없애줄게. 그래놓고 우리는 왼쪽에 있는 얘를 fx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4차 함수. 이제는 대충 되겠죠? 이런 거 4종류 중에 하나 나오게 되겠지? 자, 기울기가 양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을 한번 해볼게. 그런데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래. 그러면 한쪽에서는 접하고 다른 쪽에서는 두 개의 실근이 나온대. 그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요런 내용이다. 얘는 접하고 얘는 뚫고 지나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구하시오. 근데 합이라고 했네? 잘 봐. 요것도 돼. 여기서 접하고 얘는 뚫고 지나가고. 그래서 저런 형태가 다른 쪽에서 나올 수가 없어. 아니구나. 그래서 저런 그래프 그 값이 3개 나오겠다라고 대충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정확한 높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f'x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얘를 역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주자. 됐죠? 같이 적어 나가자.
자, 11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1집으로 명되네, 그치?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랬더니 여기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차이 나죠? 2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근데 높이를 찾아야 돼. 세 개의 함수값 높이를 찾아야 되거든? 직접 나 계산했습니다.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 대해서는 13. 그 다음 세 번째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버리면 여기는 8. 그러면 저 형태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네. 그럼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까와 비슷한 형태가 나왔네. 결국 여기에 y는 k를 그었을 때 즉 k 값이 13일 때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그었을 때 k 값이 얼마일 때? 8일 때 그래서 합하면 21이라는 게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라는 미지수를 얘처럼 따로 떼내서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일단 한 문제를 했고 여기는 또 새로 출발하는 거라서 문제 유형을 조금 더 많이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저번에처럼 fx를 보고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는 좀 그리고 아닌 것들은 좀 생각해보고. 자, 조금만 좀 지울게. 네네. 자, 그러면 항상 는 K라는 것을 다른 쪽으로 해줘야 되느냐? 안 해도 될 때가 있어. 우리는 왜? 3차 쪽은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통째로 fx라고 놓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네.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시오라고 돼 있네, 그치?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생각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개형이었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0이네? 그러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는 0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했을 때 0이 되는 요 개념으로 풀어도 되는구나. K를 굳이 넘기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양수 K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요거도 한번 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f'x 3x제곱 마이너스 3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풀마 1이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을 곱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끝나고 있다는 거야. 요 해석을 가져가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 얘가 k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되네? 플러스 3.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버리면 k,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겠네? 는 0.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하고 1. 그런데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고 1이라는 답이 딱 튀어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09번까지 했고 문제가 많네. 넘기면 안 되나? 좀 더? 됐나?
약간 다른 유형이라서 한번 해보자. 자, 여기도 F'X가 나왔네, 그치? 근데 fx 그래프를 그리면서 서로 다른 네 실근 x축과 4개의 교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는영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알파 쪽, 베타 쪽, 감마 쪽 얘를 쭉 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 어때? 저때? 오! 자, 고생들 했네, 그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감소라고 얘기했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알고 있던 최고차는 개수가 양수인 그래프 쪽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x축을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이 나오려면 다른 쪽에 절대 그으면 안 돼. 요 사이만 딱 그어야지. 하나, 둘, 셋, 4개의 교점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지점이 f의 알파고, 요 지점이 f의 베타고, 그다음에 요 지점이 f의 감마인데 얘가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아야지만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림까지 잘 그려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그런 것들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유형 12가 나왔다. 유형 2번이구나. 슬프다. 이거 빨간색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 거야? 이거 도형해가지고. 우와. 나도 드로잉 패드로 할까? 근데 칠판에다 써주는 게 더 낫지. 그냥 막 펜이 그려지는 것만 보면 또 재미없잖아. 그치? 근데 나도 드로잉 패드 이거 뭐 원노트를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그 도형을 잘 활용을 못 하겠던데. 야, 되게 잘한다. 활용. 야, 아이패드 사면 난리 나겠다.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나 뭐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되겠네, 그치? 이번에 100점 맞아. 꼭 사도록 하자, 우리. 최첨단 수업을 하는 거야. 자, 여태까지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 그래프 자체를 뭐 y축도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걸 했잖아, 그렇지? 근데 여태까지 대충 그래프 개형만 이렇게 해서 그렸어. 근데 실근의 부호라는 것 때문에 얘는 완전한 그래프? 아니면 정확한 그래프? 얘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게 나와. 그래서 미지수라는 것은 생각하기 싫으니까 얘를 딱 남기고 얘를 fx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넘겨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바꾸면서 얘를 쫙 없앨게. 그러면 우리는 fx와 y는 마이너스 p와의 교점을,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2개의 음근을 가지시오라고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음의 근이잖아, 그렇지? 얘는 양근이잖아, 그렇지? 아, 그래서 그 양근, 음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y축을 기준으로 y축보다 오른쪽에서 교점이 이루어지면 양근이고 y축보다 왼쪽에서 교점이 이루어지면 음근이야. 요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f'x부터 출발을 하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y 절편 0이네. 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네. 0콤마야. 그런데 x절편이 잘 구해지나? 안 구해지네? 아, 그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러면 두 번째 f'x로 가는 것이고 안 되면 무조건 미분한 f'x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자,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6으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해가지고 기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얘는 안 할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걸 하냐면 세 번째로는 그 극값을 구합니다. 극값 마이너스 2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 극대값 그 다음에 f의 1 극소값 극값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되겠죠?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그거 봤어? 마이너스 2는 20이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6이 나왔대. 자, 이제부터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0,0을 지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0 여기는 마이너스 2,20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6이면 대쪽 요쯤 되겠네, 그치? 1, 마이너스 6이 극소값이며 자, 요거 점 딱 찍어놓고 3차 함수 그래프 극값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 그래프를 쫙 옮겨다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p를 그었을 때 y축보다 오른쪽에서는 교점이 하나 나오고 y축보다 왼쪽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p라는 것은 어디 그어야 되냐면 이쪽에 그어야지 y축보다 왼쪽에서 교점이 두 개 나오고 오른쪽에서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그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p라는 것은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0보다는 작아야 되네. 그러면 p 값은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요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그림을 정말 정확히 그려야 돼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2번 유형은 해보시고 아직까지 식이 좀 되게 편한 식이 안 나왔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바꿔도 되겠죠?
2번 유형까지만 하게 될 것 같네. 2번 유형 이따가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 2번 유형.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여기서 한 개가 교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허근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우린 또 그냥 냅두지 말고 마이너스 k를 넘겨서 는 k가 된다라 생각하고 이걸 없애시고, 그래서 여기는 y는 fx라고 딱 하면 되겠네. 일단 쟤도 요식 자체도 0,0을 딱 실하네, 그지? 그런데 이 작업들이 지금 다 필요 없는데? fx 잘 봐봐. 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나왔네? 그럼 얘는 x 하고 x 마이너스 6의 제곱, 굉장히 편한 식이 나왔어, 그치? x 절편이 0, 그 다음에 6에서 접하네, 그치? 그러면 다른 거 그릴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림이 그냥 그려지네, 정확하게.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선 뚫고 지나가고 여기 6에서는 접하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프네. 제곱차인 개수가 양수니까. 그랬더니 자, 여기 x가 뭐니? 그렇지. 1대 2니까, 그지? 접하는 쪽에서 2니까 x값이 2가 바로 나왔어. 그럼 요 높이만 딱 찾으면 되겠네. 왜냐면 이쪽에서 교점이 하나 나온다는 것은, k라는 것은 이렇게 그어야지 여기서 교점이 하나 나오거든? 요 값보다 위쪽에서만 그었을 때야. 그래서 2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16. 그래서 요 높이가 지금 32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y는 k죠? 그래서 k 값은 32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그으면 양근과 양근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구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33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15번, 17번, 18번은 너희들이 풀어보고 여기서 바로 풀이를 해볼 거야. 안 되면. 왜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그리는 거는 지금 할 때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 자, 잠깐 쉬었다가 요 세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